SO3 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그룹 SO3 군은 이제 스페셜 오소고날 3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오소고날 3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어떤 3차원 회전만을 의미하는 그룹을 이제 SO3 그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3차원 회전 행렬과 이에 닫혀있는 연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이고요.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R 매트릭스는 3x3짜리 R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집합인데 이 R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 두 개를 만족하는 R과 R의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오고 디터미넌트 R이 이제 1이 나오는 것을 만족하는 3x3짜리 R의 그 행렬들의 집합을 저희가 SO3 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매니폴드로 이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 매니폴드 상에 존재하는 이제 원소들을 이제 R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여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리 알제브라들을 이렇게 오메가 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3 군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 군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특징들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군의 특징과 동일하게 어소시에이티비티,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R1,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R3를 곱하는 것과 R2, 3를 곱한 다음에 R1을 곱하는 것이 두 개가 같게 되고요. 그리고 항등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존재를 해서 이를 뒤에 곱하나 앞에 곱하나 이제 같은 R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역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R에 대한 이제 역원이 존재하게 돼서 항등원이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인버스라는 이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제 SO3 군의 특성상 여기에는 이제 R 인버스가 R 트랜스포즈가 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R의 R 인버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R의 R 트랜스포즈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이는 곧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이는 SO3 군의 이제 올소노멀 그룹의 올소고널 그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포지션 특징입니다. 이제 SO3 군의 합성은 이제 이렇게 행렬 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두 원소의 이제 컴포지션 연산은 이제 R3가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SO3 군에 속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컴포지션 연산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non commutative, 즉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R1, 2를 곱하는 것과 R2, 1을 곱하는 것, 이는 이제 행렬의 이제 곱셈 법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제 SO3 군에서도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 즉 이제 그 R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항상 1이어야 되는데요. 이제 따라서 이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리플렉션이나 인벌전 같이 어떤 순수한 회전이 아닌 다른 표현들이 그 R이 디터미넌트가 이제 1이 아닌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인 것을 만족을 하게 됨으로써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전부 없애서 순수한 로테이션만 표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SO3 군은 이제 로테이션 연산자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공간상의 점 이제 X가 있을 때 이를 다른 방향의 점 X'으로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룹 액션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 벡터 이제 X를 이제 R을 취하게 되면은 좀 회전된 다른 점 이제 프라임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 조인트 특성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R 좌표계에서 본 어떤 그 각속도 벡터를 다른 R 좌표계에서 본 각속도 벡터로 변환해주는 그런 행렬을 어드 조인트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어드 조인트라고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사용은 하지 않지만 논문을 보면서 이러한 유도 과정들이 이제 종종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 그룹에 대해 성질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었는데 다음으로는 리 알제브라 스몰 SO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몰 SO3는 다음과 같은 3x3 크기의 반대칭 행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그 원소 자체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3x3짜리였는데 이 리 알제브라도 이제 사실상 3x3짜리 어떤 원소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3x3짜리 행렬이 반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 반대칭 행렬의 원소 이 오메가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X, Y, Z를 가지는 3차원짜리 벡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SO3, 스몰 SO3 리 알제브라는 3x3짜리 반대칭 행렬을 가지는 어떤 그 집합을 의미하고 이 대신에 이 집합이 이제 어떤 오메가라는 3차원짜리 이 벡터의 이 반대칭 행렬이다 라는 이 제약 조건이 있는 곳에만 이제 리 알제브라 스몰 SO3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3x3짜리지만 이제 자유도는 3차원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오메가는 기하학적으로는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 각속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X, Y, Z축에 대한 각속도를 의미를 하게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리 알제브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 알제브라와 이제 리 그룹 사이에 이제 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과 로가리즘 매핑도 이제 SO3 군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 리 알제브라에다가 익스포넨셜 매핑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그 리 그룹의 원소 R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R이라는 표현과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매핑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동일하다는 표현을 이제 인지해 주시고 이 표현 또한 이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회전 행렬에다가 이제 로가리즘 매핑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 알제브라가 3x3짜리 리 알제브라 스몰 SO3가 나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그림을 통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저평면 상에 있는 어떤 오메가 햇이 있을 때 리 알제브라를 이제 그 리그룹의 원소 R로 변환하는 그 연산을 익스포넨셜 매핑이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것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W에서 R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이 어떻게 정확히 수학적으로 변하는지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리그룹 원소에서 리 알제브라로 변환하는 그 매핑을 이제 로가리즘 매핑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지수 매핑의 정의에 따라서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 이거 그 오메가 햇을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익스포넨셜 안에 어떤 a가 있으면은 이는 2의 a승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무한급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를 행렬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는 이제 a 자리에 어떤 그 값이 오게 되었었는데, 여기에 꼭 하나의 단일값만이 아니라 행렬 또한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행렬을 다음과 같이 무한급수로 전개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무한급수로 전개를 시킨 다음에 이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동일 표현으로 두 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공간상의 각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각속도 벡터를 어떤 하나의 단위 그 방향과 크기 이 표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x3x3짜리 3,3,3짜리 어떤 오메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1,1,1짜리, 즉 방향성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크기는 1로 한 U 벡터와 그리고 어떤 3이라는 어떤 3라디안/섹이라는 어떤 각속도만큼 크기로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동일한 표현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는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메가 각속도 벡터가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 두 표현은 동치가 되게 됩니다. 이 식을, 이 무한급수 식을 저희가 따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이라기보다 이러한 그 변환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네, 따라서 이 그 무한급수 식을 테일러 형태로 이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총 3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와 어떤 하나의 식,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최종적인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식을 이제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제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은 이제 상당히 유명한 공식인데, 어떤 오메가 벡터를 저희가 입력으로 넣으면은 출력으로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오는 어떤 연산자를 저희가 로드리게스 로테이션 포뮬라 또는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 자체가 사실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세 가지의 항으로 최종적으로 이 식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천천히 유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식이 모여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3x3짜리 어떤 행렬의 원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 네, 이렇게 지수 매핑은 로드리게스 회전 공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각속도 오메가를 회전 행렬 R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로가리드믹 매핑은 이게 정반대 연산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메가 햇을 이제 R로 매핑하는 과정을 이제 스몰 EXP 연산자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햇 연산자를, 즉 반대층 행렬 연산자를 빼고 바로 이제 R로 가는 그 매핑 과정을 이제 대문자 EXP 연산자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조한 솔라의 이제 그 리티오리 이제 그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저도 이 표현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따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3차원짜리 각속도 벡터가 있을 때 이 각속 벡터의 햇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3x3짜리 이제 반대층 행렬이 되게 되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몰 EXP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회전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곧 SO3 분이 되겠고, 이게 곧 리 알제브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간다고 이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문자 EXP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햇을 취하지 않아도 바로 이제 간다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산은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로가리즘 매핑도 이의 반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죠. 이제 로가리드믹 매핑은 이제 로드리게스 포뮬라의 정반대 연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구한 이제 리 알제브라와 이제 리 그룹을 이제 연산을 두 가지 상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O 플러스와 O 마이너스 연산자를 정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3x3짜리 행렬과 어떤 3차원짜리 벡터를 이제 바로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 개의 O 플러스 이제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익스포넨셜 매핑을 태운 다음에 기존의 리 그룹에 이제 해주는 식으로 저희가 O 플러스 연산자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화학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어떤 매니폴드 상에 R이라는 원소가 있고, 이 R의 저평면에 이제 W라는 이제 오메가라는 어떤 그 리 알제브라가 있을 때, 이 R에서 이제 오메가만큼 간 곳에서 저희가 R 프라임을 구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이제 O 플러스 연산자를 취해 주게 되면은 오메가만큼 간 곳에서 이제 이렇게 매니폴드 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R 프라임 연산자를 저희가 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O 플러스
연산자라고 하게 되고요. 네, O 플러스 연산자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리 그룹에 있는 원소를 구하는 것이라면은 이 O 마이너스 연산자는 반대로 리 알제브라 원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SO3 그룹에 대해서 O 마이너스 연산자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리 알제브라 이제 오메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O 마이너스 연산자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1과 R2가 있을 때 이제 둘 사이에 대한 이제 상대 회전에다가 로가리드믹 매핑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아까 오메가라고 불렀던 이 회전 벡터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O 플러스와 O 마이너스 연산자를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드 조인트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드 조인트 행렬이라는 것은 이제 R2에 있는 어떤 존재하는 각속도 이제 타우가 있을 때 이를 R1에 있는 시그마로 이제 변환하는 어떤 행렬을 어드 조인트 행렬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이제 어드 조인트 특성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좌표계가 예를 들어서 그 R2에 대한 좌표계가 있고 R1에 대한 좌표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공간상의 어떤 3차원에 이제 그 각속도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R2에서 본 어떤 각속도 벡터를 타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R1에서 본 어떤 각속도 벡터로 저희가 변환하고 좌표계를 변환하고 싶을 때 그 타우는 그대로 있고 각속도 벡터는 그대로 있고 좌표계를 일로 변환을 하고 싶을 때 어드 조인트 행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R1 좌표계에서 본 이제 시그마라는 어떤 값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각속도 벡터는 3차원상에서 그대로 있는데 이제 좌표계를 이제 R2에서 R1으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좌표계는 이제 원점은 가만히 있고 여기서는 회전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좌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R2에서 본 좌표계를 이제 R1에서 본 표계로 변환하고 싶을 때, 거기에서 본 리 알제브라를 변환을 하고 싶을 때 어드 조인트 행렬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R3라는 어떤 임의 행렬이 있을 때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R1에서 R2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 익스포넨셜 매핑을 취한 것과 타워만큼 익스포넨셜 매핑을 취한 것과 앞에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먼저 이제 시그마만큼 익스포넨셜 매핑을 취하고 R12만큼 간 것, 여기 있는 두 번째 표현이죠. 이 두 개가 사실상 동일하게 이제 R3 원소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어드 조인트 행렬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어드 조인트 이제 R2라는 행렬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다시피 이제 타우와 시그마에 대한 어떤 행렬이기 때문에 3x3짜리 행렬이 되게 됩니다. 이 3x3짜리 행렬이 이 식을 통해서 유도를 하다 보면은 R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SO3군에 대한 어드 조인트 행렬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R12라는 값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R2라는 어떤 표기에서 R1으로 변화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드 조인트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걸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수학적인 유도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논문에 한해서는 수학적인 유도 과정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프로퍼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퍼티에서 이제 이러한 프로퍼티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을 보다 보면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소에 이제 이런 것이 어드 조인트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유도 공식이다라는 것을 인지해 두시면은 훨씬 논문을 보는데 아마 편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드 조인트 특성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서 이것이 SO3군과 스몰 SO3 이 리 알제브라가 어떻게 실제로 이제 슬램에서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프로젝션 에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프로젝션 에러라는 것은 어떤 그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의 특징점 그리고 3차원 공간상의 2에 대응하는 점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을 다시 이 카메라에다가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특징점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t랑 t 플러스 1로 해봅시다. 그럼 t 시간에 어떤 점을 찾고 이 점에 대한 3차원 공간상의 xi를 찾은 다음에 t 플러스 1 시간에 이 이 j를 다시 리프로젝션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t랑 t 플러스 1 시간에 동안 이제 주황색 점이 어느 곳으로든 이동을 해서 실제로는 다른 보라색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리프로젝션 한 점은 그대로 이렇게 다시 들어올 테니까 이제 주황색 점에 이제 맺히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같은 어떤 그 특징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이것을 프로젝션 했을 때 기존과 이제 특징점이 얼마나 달라졌냐, 나는 여기에 특징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된 점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의 차이를 저희가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하게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에러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리프로젝션 에러는 이제 EIJ처럼 나타낼 수
수 있게 되고, i번째 카메라에 대한 j 번째 점의 리프렉션 에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도 수십 대 있을 수 있고 이 점 또한 수백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EIJ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렇게 관측된 점과 예측된 점의 그 픽셀 공간의 차이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을 지금 자세히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식은 다음과 같이 분해가 되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 T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리 그룹, SE3 그룹이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리디오리를 우선 1차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에러에 대해서 이 에러 함수를 테일러 1차 검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 식이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프로젝션 에러가 T에 대한 함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T가 들어가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어떤 델타 T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 T가 카메라 포즈가 공간상에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포즈가 이동을 하면서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해야지 이 리프레션 에러, 이 빨간색 화살표가 최소가 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델타 T를 더해줌으로써, 어떤 미소 변화량 델타 T를 더해줌으로써 이 에러 값이 계속 변할 텐데, 이 에러 값이 어디로 얘를 델타 T를 더해야지 최소가 되는지 저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델타 T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제 테일러 1차 근사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원래 식과 어떤 자코비안 델타 T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자코비안 이 델타 T라는 것을 다시 뜯어보게 되면은 어떤 에러 함수를 이제 델타 T로 이제 편입을 한 것을 이제 여기 있는 J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T가 여기에서 저희가 배웠던 이제 SE3 군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이 T를 다시 뜯어보면은 이 T는 R과 스몰 t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바로 SE3 군에서 구하지 않고 이렇게 SO3 군과 그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자코비안 값을 저희가 구할 수는 있겠으나,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컨스트레인디드 최적화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바로 구할 수는 있지만 오버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제 그 미니멈 파라미터로 바꾼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제 오버 파라미터에 대한 컨스트레인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겠죠. 이때 이제 리 그룹에 있는 원소 R을 쓰는 게 아니라 리 알제브라의 원소 이제 오메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컨스트레인디드가 언컨스트레인디드로 변해서 이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리 알제브라 SO3가 여기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식이 사실상 R과 T를 이제 편미분 하는 식에서 이제 오메가, 저희 아까 전에 배웠었던 각속도 벡터죠. 각속도와 이제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이제 편미분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둘 사이는 익스포넨셜 매핑으로 그 변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멈 파라미터 형식으로 우선 1차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네,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미소 증분량이 이렇게 바꾼 다음에 미소 증분량 오메가 W가 만약에 델타 오메가가 나왔다고 해보, 그럼 이 델타 오메가를 기존의 식에다가 더하는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기존의 R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방식이,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인 리 알제브라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섭동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방식을 먼저 보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이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포넨셜의 오메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 어떤 미소한 변화량을 더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선은 오메가들끼리 먼저 더한 다음에 한 번에 익스포넨셜 매핑을 취해서 새로운 오메가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이직 업데이트, 즉 1번 방식이고요. 2번 방식 섭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메가들끼리 더한 다음에 한 번에 익스포넨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델타 오메가 변화량이 있으면은 이거를 바로 이제 익스포넨셜 매핑을 취해서 기존의 이제 R 값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약간 유사한 방식처럼 보이시겠지만 이제 자코비안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1번과 2번 사이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변환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베이직 업데이트 방식을 이제 이 오메가와 이제 델타 오메가를 두 개를 떼어놓고 싶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식으로 떼어내줄 수 있게 되고, 앞에 이렇게 레프트 자코비안이라는 게 곱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레프트 자코비안이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수학적으로 이제 다루기 까다롭고 이제 연산량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것이 있으면 저희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떤 섭동형 모델이 있을 때 이 델타 오메가를 안으로 넣고 싶게 되면은 이렇게 레프트 자코비안의 인버스가 이렇게 곱해지게 되고요. 이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이직 업데이트 방법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자코비안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에러 함수를 쭉 이제 전개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Rx가 이제 오메가에 관련된 함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쭉 전개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코비안 이제 에러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넘어갈 텐데, 그래서 우선 결과적으로 이제 X 프라임의 햇의 이제 레프트 자코비안이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프트 자코비안이 이제 복잡하고 다루기가
어렵고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섭동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여기가 그 오메가였었는데 똑같은 식에서 그 여기 분모만 데이터 오메가로 변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섭동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섭동 모델을 사용해서 쭉 유도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종식이 이제 x 프라임의 햇수로만 마이너스까지 곱해져서 그 자코비안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제 베이직 업데이트를 했을 때 자코비안과 비교를 해서 레프트 자코비안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방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자코비안을 따로 구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으로 자코비안을 구하는 것이 이제 같은 결과를 내면서도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섭동 모델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에 대한 자코비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어떤 그 스몰 자코비안들의 합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자세한 유도 과정도 이제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쪽 부분이 이제 그 리알제브라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나중에 보시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섭동형 모델 방식과 리알제브라, 이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이 방식 두 개가 합쳐져서 최종적인 이 값을 저희가 구하기 때문에 이 x 햇의 이 x 프라임의 햇이 최종적으로는 이 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 식을 보실 때 이 부분이 이제 리알제브라가 고려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을 이제 리알제브라야 스몰 SO3 베이스드 자코비안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R이었었죠. R이었다가 W 되고, W였다가 이제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섭동형 방식인 델타 W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뤄야 할 자코비안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게 되고, 이제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리프로젝션 에러에 대한 자코비안은 다음과 같은 이제 2/6짜리 이제 어떤 행렬이 되게 됩니다. 이 자코비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모든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리알제브라가 어떻게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에 활용이 됐는지, 이 슬램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